50 정도 해서 커트를 합니다. 원래 이 커트를 KGB로 활용했더라면 여름에 한 번 더 잘랐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 가지가 더 몇 개 나왔겠죠. 근데 15년도에 접목을 하고 16년도에 여기를 이제 자릅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두비가 나왔고, 이 정도 한 60 정도 자랐을 때 6월 20일경에 다시 2차 커트를 해서 다시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마 여기 2016년 가을에 가을 탐방 때 고창에 오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자랐던 나무예요. 근데 얘는 제자리 접목이기 때문에 묘목으로 심은 게 아니고 1년 동안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잘랐기 때문에 가지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원래는 다 다시 커트를 했어야 돼요. 다 커트를 해서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세어보니까 봄에 수지가 한 10개 넘네? 그러면은 좀 열매를 빨리 따보자 그런 생각에 여기를 잘랐습니다. 원래였으면 여기를 쳐가지고 2개씩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12개 정도만 남겼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자르는 거죠. 여기만 잘라서 열매를 붙이겠다. 2018년도에 열매를 붙이겠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자랐을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자란 게 중방을 넘어갑니다. 여름 전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막 가지가 끝에 막 여러 갈래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눈이 털렸습니다. 이렇게. 이때가 아마 다들 뭐 이들님은 갈바났을 때고 저는 막 여기도 털려먹고 있을 때였어요. 일단 눈이 다 털렸잖아요. 여기까지 다 털리고. 그 이유가 여기 자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르고 나서 나온 가지를 방치했다는 거죠. 그냥 쭉 자라게. 근데 체리는 해보니까 상단이 무거우면 가지가 이렇게 많아지면 무조건 이 눈이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이 안 들어와서도 털리지만 햇볕보다는 수세에 의해서 털리는 현상이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자르고 17년도에 쭉 자라서 털린 걸 2018년 작년 봄에 강하게 압축을 합니다. 보시면 이게 다 2018년 작년에 자른 건데 강하게 이게 중망을 넘었던 것을 이 정도 잘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자른 거거든요. 강하게 압축을 하니까 눈이 튀어나옵니다. 하나, 둘, 셋. 이 어떤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정도까지도 눈이 튀어나왔거든요. 튀어나오면서 이제 요 위에가 가지가 보통 3개에서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키우다가 가장 아래 부분만 남기고 자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 아래 눈을 얘는 조금 지켰던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는 얼마 못 자랐잖아요. 다들 보시면 되게 많이 못 자르게 했어요. 여름에 다 자른 겁니다. 여기 여름 전장 한번 마디가 2개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자란 건데 마디가 2개예요. 여름에 다 자른 거예요. 얘 수세가 약한 건 그냥 키우고 강한 건 가위로 다 자릅니다. 굉장히 강하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작게. 이 압축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강하게 자르면 얘네들 아랫눈이 충실해집니다. 대신에 장단점은 있어요. 겨울 전정을 하면 수세가 강하게 올라오고 여름 전정을 하면 수세가 떨어집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착과가 되기 시작한 상태에서는 어떤 게 좋다라고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얘네들 입장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수세를 여름에 해줘야 내년에 꽃눈이 열매가 충실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또 방치를 하면 꽃눈이 탈락이 되니까 선택은 본인의 그 가온과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원리는 알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나무가 이제 전년도에 이파리로 양분을 다 받아서 이
나무 체내에 다 함축하고 있다가 올 봄에 싹을 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붕괴 전정을 하면서 나무의 이 가지수를 줄여주면 힘이 남아도니까 반발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름 전정을 해버리면 입장수를 줄여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힘을 빼주는 거예요. 다시 그걸 활용을 하면 열매가 없는 나무를 수세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여름 전정을 해서 수세 안정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무가 너무 약한 것은 여름 전정을 하면 안 된다. 좀 기다렸다가 더 나무를 키워가지고 얘네들 힘을 에너지를 모았다가 다음에 봄에 자르는 게 맞다. 여름 전정은 몇 월에 자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6월 이후부터 8월까지. 아, 6월부터 8월까지. 6월 이후부터 8월까지 계속 자릅니다. 계속 도장하는 가지. 이제 원래는 뭐 가지굴림 같은 경우는 6월 말, 7월 안에 끝순이 멎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떤 멎는데요. 저는 일부러 또 한편으로는 멎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더 도장하게. 더 얘네들이 힘을 기술가는 약하기 때문에 더 도장을 해서 좀 힘을 가져라. 뭐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저는 키우고 있으니까 이게 폴트라든지 이런 것은 6월, 7월 안에 멎는 게 좋을 거예요. 좋고 얘는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키운다. 예, 그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KGB는 잘 된 건 아니에요. 잘 된 건 아니지만 우선 이쪽에 열매를 하고 수확을 하면서 하려고 먼저 좀 이 한쪽 이 한동만 좀 열매를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는 유공간이 안 돼 있어요. 이 아래 그다음에 저 아래 3동이랑 다 유공간이 돼 있는데 여기는 유공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급히 식재했던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한 20년 정도 벼농사를 졌는데 바닥층은 자갈이고 상층은 마사토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저 아래로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유공간 안 했는데 지금도 아쉬움은 있어요. 유공간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유공간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요즘에 합니다. 하는데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사실 굴삭기 뭐 한 50만 원. 그 다음에 유공간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근데 해놓고 그거 나무가 나중에 안 되면 잘못되면 내 기술이 부족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 되다가 죽으면 그때 유공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후회를 할 바에는 한 5년 정도 세월 생각하면 굉장히 싼 겁니다. 유공간은 꼭 하십시오. 유공간은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땅도 만드십시오. 이쪽 이제 이따가 아래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는 그냥 땅 겉흙만 마르고 바로 심었어요. 근데 나무가 뿌리는 활차원 잘 됐지만 건강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잘 만들고 땅에 비옥수를 올려주고 통기성과 물기성을 다 좋게 해주면 나무 키우는 건 쉬워요. 이게 저쪽 아랫동이 1년 늦지만 이따 보시면 이쪽은 지금도 나무가 저렇게 비리비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나무가 수세가 안 올라오면 계속 터덕거려요. 그러면은 와서 보고도 재미가 없어요. 그것만 보면은 짜증나요. 얘하고 쟤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과원을 만드실 때 무조건 토양부터 첫 번째 단계 토양부터 만드시고 누군가 묻고 농장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수영과 품종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을 멘토를 잡고 쫓아다니시면서 계속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하시라. 지금 아마 제가 심은 품종보다 훨씬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심어도 절대 안 늦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기서 전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5년 차부터 전정해 보겠습니다. 이 강하게 압축을 하면 터져 나옵니다. 이런 화석상 단과리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아랫동을 전정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런 부주지를 빼지 않는 외줄기 형태의 주지 운영할 때는 일단을 짧게 하단을 짧게 해서 최대한 화석상 단과지를 붙여주고 점차적으로 길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 얘는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길고 짧고. 근데 이 화석상 단과지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 이 화석에는 잎눈이 하나만 있거든요. 잎눈이 하나만 있어서 잎눈이 자라면서 그 잎자루 속에 화석을 계속 물고 자랍니다. 화석상 단과지는 처음에 튀어나오는 가지를 생강점을 찍었을 때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해서 잎눈이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잎눈이 2개에서 3개가 되기 때문에 이 화석은 잎눈이 망치를 되면 얘는 수확을 못합니다. 하지만 화석상 단과지는 잎눈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죽거나 병이 들어도 옆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석상 단과지를 만들어 놓으면 연구 결과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얘도 잎눈이 3개이기 때문에 얘도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입장수를 많이 달고 있으면 어차피 아래는 털리기 때문에 최대한 하단에 화석상 단과지를 만들고 점차적으로는 화석만 달아서 재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 했습니다. 전부 화석상 단과지를 위에까지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 이것도 입장수고 잎눈이고 과지인데 많이 붙어 있으면 이 아래쪽을 다 뺏어 가기 때문에 얘는 탈락된다. 그래서 이쪽 상단 쪽은 그냥 화석만 달아서 하다가 언제든지 갱신은 가능하니까 상단은. 그래서 하단 쪽에 화석상 단과지를 만들고 위에는 그냥 화석만 만들자. 그래서 만일에 여기를 전부 다 올해 화석상 단과지를 만들려면 강하게 압축을 하면 되겠지만 압축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건 의도치 않게 압축이 됐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해서 그냥 화석만 다를 생각이고요. 전정하실 때 항상 눈 나가야 될 방향으로 자르면 얘가 나오고 보통 3개가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걸 집으면 화석상 단과지. 바로 집으면 그냥 놔두면 가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화석상 단과지를 안 만들려면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 연장하고 하나 둘 나오고 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키우다가 한 5월 중순이나 하순에 합병 정도 자랐을 때 여기를 다시 커트해줍니다. 다시 커트를 해서 위에는 버리고 이것만 씁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는 가벼워지고 하나만 가는 약한 가지 하나 연장을 하고 얘네들은 화석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집으면 화석상 단과지가 와요. 근데 집을 필요가 없다. 너무 화석상 단과지를 많이 달아도 지금 이게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요거 다 열리면 한 2kg 가까이 나옵니다. 1kg는 그냥 넘어요. 이게 하나에. 그냥 1kg씩만 잡아도 너무 많아요, 손님이. 그래서 그냥 요 정도에서 커트해서 키 낮게 키우고 이쪽 위로는 화석만, 그 다음에 이쪽만 아래쪽만 한 일단 2단, 3단 정도만 화석상 단과지 형태로 재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얘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뭐 날려야 되는데 이거 열매 따고 한다 그러면 그냥 작게 해서 열매만 따고 버리는 가지. 그리고 5년차 얘는 이제 말이 묘목 나이부터 5년차인데요. 그냥 5년차 전정은 여름 전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얘는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잘라가지고 이런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 근데 다 기부에 눈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잘라서 버리고 이 정도로만 해서 얘는
굽잖아요. 굽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털렸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억눌렀습니다. 억눌러서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5월달 관리는 하단의 약한 순. 근데 방향은 항상 잘 봐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남겨놨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계산하에 자르긴 자른 거예요. 만일에 이제 계산대로 되진 않지만 그거까지 보통 눈이 3개에서 4개가 트기 때문에 그 방향을 봐가면서 항상 잘라야 되고요. 요런 약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위로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반대예요. 방향을 위로 가게. 항상 이제 전정을 사선으로 했을 때 위로 가게. 그래서 얘는 오히려 세력을 올려주는 거. 그리고 방향에 따라 얘는 이제 이쪽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눈이 이쪽으로 가게. 그런 식으로 해서 KGB는 어디에 뭐 얘를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정할 때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어느 방향. 이쪽이 공간이 좀 높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 네, 그 정도가 뭐 조그만 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이 식재 이제 뭐 어린 나무들 거꾸로 지금 전정을 생각이 듭니다. 지주대를 박아놓고 예. 줄을 갖다가 한 게 저게 열매가 달리면 처지는 거 방지하려고 저렇게 하신 건가요? 아,